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끝났죠. 1학년들은 이제 시험이 없었습니다만 2학년,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나니까 지금 아마 좀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희 학원가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가 5월이에요. 첫 번째 애들이 학원 안 옵니다. 바빠요. 뭐 학교에서도 뭐 이거 한다, 저거 체험학습, 그리고 빨간 날이 워낙 많습니다. 그다음에 개체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 부처님 오시는 날 이러다 보니까 시험도 끝났겠다, 노는 날도 많겠다, 공부는 애초에 하기 싫었겠다, 그래서 학원을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화나는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계신 상태고 학원에서도 이거 어떻게 손을 쓸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목표를 제시해 줄 만한 거,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특목고 입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아무쪼록 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니까요. 간단하게 조금 분위기를 푸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거예요. 뭐가 좋으세요? 비빔냉면. 비빔냉면도 저는 원래 네,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하나씩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왜 밸런스 게임이냐면 정말 선택하기 힘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연봉 200% 인상, 우리 아이 서울대 입학. 혹시 위에 거? 나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서울대 입학.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내가 좀 더 일하면 되잖아. 10시간 일하면 20시간 일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완해 들어가는 거 볼게요. 20살로 돌아가기, 우리 아이 서울대 입학.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20살로 돌아간다. 우리 시우를 다시 볼 수가 없는데, 됐어, 그냥 다 돌아갈래. 저도 약간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지금 이제 상상 속에서 한번 이걸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만은, 이거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같은 고민이실 것 같아서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현실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건 여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건 확률이 0%는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고등학교를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이 지역의, 동탄 지역의 아이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특목자사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대표적으로 부산국제고, 수원외고고, 일고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의 학교가 있습니다. 특목자사고 같은 일반고입니다. 화성고, 생화고, 공전고, 워낙 이름을 많이 들어보셔서 알만한 학교. 세 번째는 집 앞에 있는 일반고, 정연, 서울, 서현, 창의고등학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거의 대부분 한 유형의 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왜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들은 특목고에 열광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력을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력은 학생의 학력이 아니라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저희는 속칭 학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이라든가 목동, 분당, 보원, 평촌, 되겠죠. 수지까지.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이 학군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첫 번째는 서울대 입학. 이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얼마나 두 번째 4년제 진학 이건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 학업성 지도. 학업성 지도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각 중학교별로 학업성 지도 평가 결과를 공개를 대외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지역이 한동안 이제 그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 체제로 바뀌면서 그거를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제 진학률은 지역별로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또 워낙 차이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남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신생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한 지 5년이 아직 안 된 학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4년제 진학률을 분석한다는 게 저는 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서울대 입학 인원이 몇 명쯤 되느냐 이거를 이제 매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3월에 발표한 서울대 입학 인원 현황인데 이제 2022년부터 4년까지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떤 학교 학생들이 특목 자사고 혹은 뭐 일반고 그리고 서울대에 많이 입학을 했는지를 제가 이제 데이터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뭘 좀 들여다보냐면 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대충 몇 명 정도를 평균을 보냈느냐 이걸 유형으로 좀 나눠봤어요. 일반 고등학교에는 2024년 기준 현재 전국에 1666개 학교가 있는데 2022학년도에는 평균 1명 1.14, 1.8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1명 약간 상승했어요. 2024년도에 외국 제 자사고 세 개를 합쳐봤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 광역 단위를 다 합쳐본 거예요. 69개 고교가 있는데 한 학교당 12명, 평균 12명, 12, 13, 12 정도로 대략적으로 학교를 2명 정도가 서울대 영재과학고, 혹시 영재과학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영재과학고는 전국에 28개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당 18명, 심지어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19명까지 추세가 증가하는 학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전공이 영어라서 영재과학고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신기한데 영재과학고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진짜 영재들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15년째 지금 아이들 입시를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노령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노령만으로. 이미 이제 뭐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막 강남에서 분당에서 이미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과학, 물리, 화학까지 다 끝나 있고 그런 친구들도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있는데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준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뽑혀서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재를 뽑는 기술이 있어요. 저 학교는. 그래서 저는 영재과학고는 이건 내가 함부로 지도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영어 수업 듣는 건 상관없는데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라 이런 것들은 딱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외고 제 자사고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결과물의 차이입니다. 특목 자사고 영재과학고를 가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원 외고의 하루 일과표예요. 하루 일과표. 아침 6시, 이거 거의 군대입니다.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수업 듣고 다 듣고 저녁 먹은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휴식,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몇 시에 자냐면 11시 50분에 자요. 근데 이때 자도 되고 추가로 학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이거를 언제부터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학습량이 많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원외고뿐만 아니라 기숙사형 학교 모두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도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하루 일과표는 20세기 저희가 졸업했었던 고등학교 하루 일과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주말에 퇴사하는 금요일은 뭐냐면 집에 보내줍니다. 금요일날 주말은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집에를 안 보내줘요. 그럼 주말 일정인데 토요일날 아침 7시 이거 실제 군대도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이때 일어나서 밤까지 공부, 일요일날 일어나서 밤까지 공부. 지금 여기 자유시간이라고 3시간 돼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기타 치고 노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엄청난 학습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힘을 토대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수시가 실패하면 플랜 B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을 토대로 이 3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퇴사하는 주 금요일에 나와서 학원을 합니다. 주말에도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미 그런 수업들을 다 진행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결과물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과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이 지역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참 특별한 동네입니다. 몽타니마트 저기 저 아이씨 나가는 데 있죠? 전국에서 기저귀 분유 판매량이 1등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여기 옆에 그 성모 병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환절기에 아침 새벽 5시에 줄 서야 돼요.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세 번째, 넘쳐나는 대기업이죠.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여기가 고향인 사람 없어요. 혹시 동산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상당히 특별한 동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답도 됐었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이때로 와보면 찾아봤어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동네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이 적용되는 동네가 아닙니다. 왜 이분이 이 지역에 출마를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됐을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사고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특정 정파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 우리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매력도를 지닌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닐까? 우리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늑대영화의 공식 입장은 이준석 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른 후보들 열심히 경쟁해주는 후보들에게도 진심한 위로의 말씀을 표합니다.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뭘 또 확인을 좀 해봤냐면 인구수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4월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1학년 학생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당장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현재 이동탄 지역 4동부터 9동까지 해서 3,660명입니다. 14세 중2죠. 더 늘어납니다. 3,859명이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무려 4,684명이에요. 초등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여기 모아놓은 것 같아요. 호수원 나오시면 아시겠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동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수는 현재 8개밖에 없어요. 8개. 그럼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라고 따져보면 4,284 나누기 8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510명 정도가 됩니다. 한 학년에. 이거 학교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해요. 지금 정영고 1학년이 420명, 서영고 1학년이 420명, 이솔고 1학년이 408명이에요. 400명 초반 정도를 겨우겨우 지금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약간 좀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1000명은 이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근거로? 간해신 점수. 제가 간해신도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지금 고등학교가 추가로 개교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교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뭐 언제 어떻게 개교될지 확정된 건 아직은 없어요. 중학교는 26년에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찍은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 지역의 또 대단한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밀 학급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특목자사고를 지원을 할 거야. 동탄국제고를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다행이에요. 합격하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화성 오산에서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매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평택에 어디가 PTO가 비었다더라, 안성이 어디가 비었다더라, 뭐 처인 어디로 가야 된다더라, 아니면 이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기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미 중학교 학생들 한 반에 지금 거의 30명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명 후반대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20명대 후반 30명 정도. 근데 이 지역은 한 명당 선생님 한 명당 거의 한 40명에 가까운 생활기록부를 써야 돼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특목자사고 입시에서 지금 리스크로 볼 만한 그 이슈 이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목자사고 경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동탄 지역의 학생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고를 진학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적합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을 토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나 또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아주 심플하게만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선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특목자사고 경쟁을 즐기는 친구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진짜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리더십. 내가 이 팀에서, 이 그룹에서 내가 앞서 나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끌어줄 줄 알아요. 목표 지향적.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저거 달성하는 거야. 네 번째, 둔감한 멘탈.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월말 카드 밀렸었네? 에이파 같이 이런 아이들. 일반고 같은 학생들은 흔히들 얘기하는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조화를 중시하고 내가 앞에 나서기보다는 되게 서포트해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과정 중심. 이번 시험에서 내가 8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 열심히 해오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는 수준은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어.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네 번째, 멘탈이 민감한 친구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주로 일반고를 선택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학업성 시도. 특목자사고에 입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충분한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 영어로 따지면 2년치. 최소 2년치. 최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3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 90점 이상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마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능력이 꼭 필요해요. 장기 초등학생. 이거 안 되면 그 특목자사고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아까 일반고 보셨죠? 일반고 착실한 현행 수준을 착실하게 따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학교 내신에서 전 과목 90점대 이상을 꾸준히 마킹해 주는 친구들. 이 정도 학생들이면 일반고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인데 이 학생들은 사교육 요정도가 어렵습니다. 어떤 학원이냐, 어떤 학원 선생님의 지도를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라도 적어도 일반고에서 1등급, 2등급 경쟁을 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모의고사를 2등급 정도는 마킹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지금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이러한 적합도 표본을 토대로 학생과의 심도 깊은 대화, 분석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특목자사고 입시 실제입니다. 1단계 내신과 출결, 2단계는 서류와 면접입니다. 우선은 성적이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한데 외국국제고 같은 경우는
국어, 사회 이 세 과목만 90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100점 받을 필요도 없어요. 90점 이상만 받으면 성취 수준이 A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2학년, 3학년 때 모두 A 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1차는 100% 합격입니다. 자사고는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주요 5개 과목을 평가하는 학교도 있고 저기 천안의 북일고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평가합니다. 기술, 가정, 도덕 다 평가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는 친구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일고는 남고예요. 그런 남학생이 있을까? 여튼 이따가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생활기록부인데 1차 서류평가에서 평가하는 파트는 이 출결 상황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무단결석이라든가 무단지각 이런 것들만 없다면 아무 없이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생활기록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4번과 5번입니다. 5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4번이 중요한데 5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선 성적이 들어있어요. 성적. 난 몇 점 받았어요. 무슨 기록이에요. 성적이 들어있고 그리고 담당 과목 선생님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5번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5번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대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조원이라는 학생이 안에서 영어 수업을 들고 나는 영어 선생님이야. 근데 영어를 정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태도도 다르고 성적도 좋아. 오케이. 기록해줍니다. 성적만 좋아. 딴 게 별로야. 기록 안 합니다. 제 줌을 내다보는데 잊어먹었어요. 수업 시간에 학원 교재 올려놓고 그거 풀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기재하죠. 대신이죠. 무풀. 5번이 가장 핵심입니다. 4번은 뭐냐면 창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업 시간 이외의 활동이 모두 기재돼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라든가 학생회, 동아리, 봉사, 자율활동, 하다못해 학급 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8번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건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8번 항목은 다 천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8번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앞을만 안 달렸어요. 4번, 5번 이거 두 개를 토대로 재료를 만들 건데 이 재료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독서에 관해서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독서는 이거 가지고 이거 혹시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꺼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네노라는 셰프들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냉장고 밖에 있는 재료는 쓸 수가 없어요. 독서는 뭐냐면 재료 창고, 자소서를 만드는 재료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재료들이 많아져야 좋은 요리를 할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딱 두 가지 테마만 맞추면 돼요. 학습과 진로예요. 학습과 진로. 먼저 학습은요. 수업 연계 및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 시간에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뭐 다국적 기업에 관한 수업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즉시 도서관에 가서 다국적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중 하나를 선정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결과를 담당 사회 선생님에게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기록을 했습니다. 독서 기록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영어는 그러면 무슨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원서겠죠? 원서를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꼭 원서만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어 학습법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영어 공부했어요. 그런 책들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수업 연계 및 확장, 그리고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원서, 그리고 학습법, 이거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로예요. 내 꿈이 예를 들어 변호사다. 그러면 법률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겠죠. 근데 꼭 법률과 관련되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유명한 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서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걸 우선 싫어하죠. 두 번째,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읽을 책의 종류, 테마를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활동을 할 수,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권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1년에 15권에서 20권. 15권에서 20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해보면 제가 어떻게 산출한 거냐면 한 달에 한 권이에요. 한 달에 한 권. 그럼 12권인데 방학 때 2권. 방학 때 2권. 이 정도만 읽어라. 많이도 안 받아요. 또 하나. 그런 친구가 있어요. 1년에 책을 60권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장에 올렸어요. 생기부에 다 기재가 됐거든요.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읽을 필요도 없어. 딱 필요한 정도. 그리고 5권을 읽었건 10권을 읽었건 매년 꾸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2권 읽었는데 2학년 때 갑자기 30권 이러면은 이과사전반분들은 뭘 보냐면 얘는 왜 갑자기 이걸 늘린 거야? 3학년 때는 또 5권으로 줄었네? 독서를 습관적으로 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대신에 10권, 10권, 10권이나 그래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독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자,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는 총 1,500자입니다. 1,500자. 이거 막상 써보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서 특히 16살 학생들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1,500글자는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의도 있었어요. 특목 자사고 입시를 혼자서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나는 혼자 준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글을 제대로 써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글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글의 구조가 좀 특이해요. 이게 좋은 글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의 글이 나오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구조 따위는 상관없어요.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크게 세 파트만입니다. 지원 동기, 학습 게임, 학습 과정, 인성. 글자 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맞춥니다. 지원 동기,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왜 동탄국제고에 들어오고 싶은 건데요? 왜 외대부고에 들어오고 싶은 건데요? 이걸 알려줘야죠. 오케이. 두 번째, 그럼 그동안 우리 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본인만의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외고나 국제고 그리고 일반 자사고 표준이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원 동기는 100자를 줄이고요. 인성은 200자를 줄이고 학습 계획의 학습 과정에 1000자 이상을 나왔어요. 네, 그만큼 학습 계획이 학습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밌는 게 특목 자사고 입시 전형의 이름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이름 자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이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해야만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 친구를 인성, 저 남들을 이렇게 도왔어요. 남들을 배려했어요. 제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시험 범위입니다. 제가 그 안내 자료에도 적어뒀습니다만은 자기소개서 자체가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글을 아무리 잘 쓴다고 셰익스피어가 와서 쓴다고 해도 이 글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진 않아요. 이 글을 토대로 면접관들은 면접 질문을 뽑아냅니다. 한 학생당 3개에서 5개 정도. 주로 5개를 뽑아내고 이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학생과 주로 5분 정도 물어보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면접 질문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를 잘 맞춰야 돼요. 내가 한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를 다 자기소개서에 집어넣으면 내 스스로 면접 질문에 대한 시험 범위를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질문 딱 나올 것만 조금만 써야지?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게 정말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어요. 중학생 중에도. 이 친구들 다 쓰고 싶어요. 저 1학년 때 뭐 했고요, 2학년 때 뭐 했고요, 3학년 때 뭐 했고요, 다 쓰고 싶은데 이거 다 썼다가는 면접 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몇 가지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쓰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쓸 때는 16세의 언어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살인데 제가 쓰는 언어로 자기소개서를 썼다가는 금방 저쪽에서 눈치를 채요. 제가 쓴 게 아니구나. 나는 써줬구나. 뭐 어려운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든가 정말 명백하게 논리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정제된 문장이라든가 이런 글들은 도리어 악행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제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들은 절대 자기소개서에 관여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관여하시면 돼요. 아이가 초안을 작성하고 여기에서 멘토가 포인트를 잡아주는 수정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멘토의 관여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 선생님만 믿고 계속해서 진로를 맡겨도 될까?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자문을 구했다가 이분한테도 자문을 구했다가 그러면 머리가 3개 달린 말이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지,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지, 이 선생님은 이거 다 지고 가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자기소개서를 계속 첨삭을 하는데 이 내용 누가 쓰라고 그랬어? 난 이거 쓰라고 한 적 없는데 이거는 왠지 뭐라 될 것 같아서 나 말고 쓰라고 한 사람인지 누구야? 신문조 수학하고 이런 거 골라. 거기에서 할 건지 나랑 할 건지 몰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한 팀인데 감독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대화하시고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이분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멘토는 이렇게 딱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이동이 세 번째, 과도한 시험 범위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많은 내용을 안에 넣다 보면은 이 자기소개서의 면접 질문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독서 양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제가 실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어떤 파트를 넣어라, 재료는 어떤 재료를 선정하는 게 좋다. 이거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이들을 실제 지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초안을 받습니다. 그거를 1대1로 계속해서 시간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자, 면접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해봐요. 이 면접을 타고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아는데 하나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밖에 모르는데 10개를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면접은 압도적으로 후자가 유리합니다. 제가 이거를 판단하는데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한 가지 질문. 자, 오늘 면접 첫 시간이죠.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자기소개 해보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영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3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거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잘하는 친구들,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버벅거리지만 3분 동안 끝까지 말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예 딱 한 문장,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6학년 동원입니다. 저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타고난 친구는 그냥 방향만 잡아주면은 면접 잘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아이 자체의 선천적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접이 들어갈 때 어떻게 제가 하냐면 면접이 없는 학교 쪽으로 돌리는 똑바로 해요. 대표적으로 화성생활 면접. 그래서 내가 면접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고 자기소개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비평준 일반고 화성생활 병정을 목표로 원전 수업을 위한 것도 이거는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울 것을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합격 여부의 분수령이에요. 지금까지 평가한 항목이라고는 딱 출결 내신 성적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다 동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 아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구분하려면 면접이 포인트가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중학교 2학년 끝나면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외의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생활기록부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일 크게 반영하는 게 바로 이 면접이에요. 이 면접 때 아이가 논리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적합하게 대답을 한다. 그거 합격돼요. 그거는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제가 이제 외고 자사고 박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보면 10명 중에 정말 원하는 대답을 하는 친구는 박사님을 원하는. 왜냐하면 이제 16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딱 원하는 대답을 하고 3명에서 4명 정도는 원하는 대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3명에서 4명, 나머지 절반 5명 남았죠? 이 중에서도 3명에서 4명 정도는 앞뒤가 안 맞지만 말을 한다. 마지막 한 명, 한마디도. 이때 한마디도.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면접이 정말 변수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정말 매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학원이긴 해요. 정말 저한테 욕도 많이 먹고 지금까지 합격한 친구들 욕도 많이 먹고 계속 혼나고 벽보고 그거 자기소개서 다 외워가고 밖에 나가서 여기서 연습해라. 사람들 지나다니는 앞에서 말하는 연습해라.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여기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12월이 되면 아이들이 오기가 생겨요. 나 이게 안 가면 큰일 나. 진짜로 무조건 합격해야 돼. 자발적으로 면접 연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지나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가 특목고 자사고 합격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의사항. 2번 믿고 맡으셨으면 멘토를 믿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때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아버님들의 평균 연령이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넘어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선발해본 경험이 있고 문제들을 골라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모의 면접 훈련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면접 이후에 모든 것을 전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일정 잘 챙기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입는 거. 면접은 12월 마지막 주에요. 엄마는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걸 다 하셔야 되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대략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6월에서 7월에 면담, 분석, 학교 분석, 그다음에 방학 때 자기소개서, 방학을 들어가면 자기소개서 완성, 먼저 기초 예산 분석, 15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대고 같은 경우 5개 항목을 나눠봤어요. 위치, 경쟁률, 면접비도, 예산, 그래서 위치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 말할 것도 없죠. 면접 난이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학교, 정말 전쟁터가 따로 전국 각지에 공부를 한다는 친구들을 방문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 질문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학교과 이상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즉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정도의 목표를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다 본인들이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적었던 내용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정도를 대답할 수 있다면 합격. 자, 강타목적고등학교입니다. 위치 최고죠. 가장 가깝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경쟁률도 높은 편입니다.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끌려요. 시설 때문에. 워낙 뭐 캠퍼스 수준의 많이 하셨으니까 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끌리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통 질문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학생, 지원한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논리력, 창의력을 요구하는 이런 질문들 있죠. 살면서 받은 혜택을 0부터 10, 베푼 걸 0부터 10이라고 하고 추상적이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논리력을 갖춰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고 보십니다. 자, 수원해봅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공립이에요. 특목자사고의 학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북지구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 수학여행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이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거리도 가깝다. 그리고 과가 많아요. 과가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진로 희망을 선정하느냐,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합격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 수능의 가장 특징이에요. 여기도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런 류의 공통 질문이 나오고 개별 질문이 나온다. 제가 3년 전이었나요? 제가 수원에고 공통 질문을 제가 맞추는 바람에 아주 하기가 고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당대표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공정에 관한 논의, 그 사회적 논의가 엄청나게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 했더니만 그거 나왔어요. 제가 맞아요. 이거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경기외고 수원외고 갈까요? 경기외고 갈까요?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위치는 이제 의왕 쪽입니다. 경기외고 이 정도고요. 수원 애들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단위적으로는 이 정도인데 과는 영중임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수원외고보다는 학비가 더 비싸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경기외고 수원외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졸업한 제자가 저희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부자예요.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다 부자예요. 그래? 어느 정도인데? 제가 제일 못 살아요. 걔도 사학친구였고요. 여기도 딱 수원외고 수준. 그러니까 외고 질문의 수준이 있어요.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상산고등학교. 혹시 상산고등학교 생각하시는 분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위치는 전주이고요. 면접 난이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대비하지 못합니다. 면접 수리 논술 면접이에요. 제가 대비 못합니다. 저는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수포자인데요. 이거 저 수능 때 수학 3등급 받았어요. 수학 3등급에 국어, 영어, 사회 다 1등급 받았어요. 수포자죠. 여기 하디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와 붙어서 이긴 학교예요. 그때 언론에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이렇게 됐다더라. 의대를 엄청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진 학교고요. 저는 이거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했어요. 이 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수리 창의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자, 하기 쉽니다. 우리 고등학교. 혹시 아들 경기 남부 지역 남학생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과도 같아요. 북일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여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남학생들. 특히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남자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실한 친구를 뽑고 싶어 해요. 전 과목을 다 평가합니다. 만약에 내가 북일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전 과목 90점 이상을 받으면 거의 95% 이상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면접 질문도 아주 간단해요. 실제 질문입니다. 실제. 제가 재밌었다는 경험이 뭐예요? 이 친구 뭐라 대답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 유튜브 보여주면서 수업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전 과목 성적을 가장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전 과목 성적 출격, 성실한 친구들. 이 학교 최근에 3년간 2자릿수 이상, 재작년, 작년에는 서울대 20명씩 보냈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14명인가 보냈는데 3년 연속 3자릿수 이상 서울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비율이 높아요. 학교 프로그램 좋다는 얘기입니다. 남학생들 학교. 그래서 북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학생들 진짜 특목자 사고를 가고 싶어요. 특히 이과. 국제고나 외고는 이과는 못 가요. 내 꿈이 과학자야. 국제고 쓰면 떨어집니다. 설탈락이에요. 왜? 특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문과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제고가 됐건 외고가 됐건. 근데 지금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를 뽑았다? 이건 학교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학생들인데 이과,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자사고가 2개밖에 없어요. 외대부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대부고는 암만 생각해도 너무 사별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과목 90점만 넘는 수 있대. 그 다음에 거리도 동탄에서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다시 주먹을 갖고 있다. 제 커리어입니다. 나를 열심히 지도를 해왔습니다. 공부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전에 입사할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 입사했어요. 일반고. 알겠습니다. 전반부 오늘 입시 설명회가 특목고가 메인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고에 관한 정보도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특목고 말고 보니까 일반고가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뭐냐면요. 대표적인 특징이 도농 복합지역.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는 지역. 여기가 다 비평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의 대표적인 위성 도시들은 다 평준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여기는 도시인데 여기는 농촌이에요. 이 지역을 평준화로 돌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애가 제부도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가 지금 평준화로 바뀌냐 안 바뀌느냐 여기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구로 나뉘어야 돼요. 화성 서구, 화성 중구, 동탄 1구, 동탄 2구 이런 형태로. 그럼 그 구 내에서 평준화를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 모델이 뭐냐면 용인 방식이에요. 용인은 평준화인데 수지구 내에서, 기흥구 내에서, 천인구에서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 평준화가 되려면 멀었느냐? 예, 멀었습니다. 우선 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다 비평준으로 입시를 치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평준 지역의 특징입니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 서열이 존재합니다. 괴물 일반고가 있는 거죠. 허상세가가 있습니다. 간이신 접수로 먼저 접수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눈치 작전. 특히 아까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 4,200명이 이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안타깝지만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마 아실 겁니다. 막 12월 중순 되면 여기 커트라인 몇 점이더라 소리 빼고 여기 넣었다가 여기 커트라인 몇 점이더라 이 나이를 쳐야 됩니다. 불편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평 준직이 좀 낫다. 세 번째, 중학교 때 내신 점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학 친구들은 전과목 빵점을 받아서 고등학교 가면 전과 빵 받아가요. 왜? 중학교 졸업증, 졸업 자격만 있으면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거. 그게 큰일나지 않아요. 근데 비평준 지역은 만약에 내 간이신 점수가 전과목 빵점 받아가지고 한 100점 초반이다. 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예측, 이거는 계산을 제가 돌려본 거예요. 계산 돌려봤더니 화성대만은 190 이상 나와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정 정도로 196에서 198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96점 정도다? 그러면 전 일반고 다 가능해요. 마지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175. 175면 그래도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그 밑으로 간다?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난리가 났던 학교가 창의고등학교. 창의고등학교 커트라인 170 얼마나 그랬었죠? 원래 작년에 기준도 아니었거든요. 의외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175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전반부 평균 근데 제가 대략 계산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상 이런 거 다 빼고 고교학점제 이거 뭐 막 바뀐다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해보고 해왔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뭐 학점 대학교처럼 바꾼다라는 건데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요약해드릴게요. 두 번째, 성적 판정 방식이 바뀐다라는 건데 1등급에서 9등급에서 1등급에서 5등급쯤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들어가려면 최소 4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최소 4등급 나와야 돼요. 5등급부터는 수도권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급제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2등급 안에 들어야 수도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뀐 게 그렇게 많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성적.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느냐. 큰 틀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가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서울, 2등급은 서울, 2등급이 경기, 3등급은 이제 충청권까지, 4등급은 이제 나라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나라시키다가 다시 공부해야죠. 대입제도 변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급, 지금 1등급, 2등급 나눠져 있는 친구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등급만으로 아이들을 뽑기에는 대학 측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학생부 교과가 이렇게 되면 페이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두 번째, 종합이 강화되지 않을까?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선생님들한테 인사라도 잘해야 된다. 평가 도구가 증가할 겁니다. 1등짜리를 뽑고 싶지 30등짜리를 뽑고 싶진 않아요. 근데 1등이건 30등이건 같은 1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나누고 싶은 뭔가 도구를 대학 측에서 만들지 않을까? 대표적인 최저. 두 번째는 내신반, 정시에서 내신반을 한다던가, 면접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피곤했어요. 피곤해진 이것도 한번 이걸 다 일반권. 여기는 특목자산, 여기는 그냥 일반권. 비교해 볼게요. 특목자산권은 역시나 간이신 준비가 좀 빡셉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신 경쟁, 가게 되는 내신 경쟁 치열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장점인데 이거는 내신 경쟁에서 혹시나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정시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프로그램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 빨라요. 변화되는 교육제도 정책에 상당히 빠르게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 가장 좀 여기서 가까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비교적 조금 수월하다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정시 대비가 왔다. 그리고 입시 프로그램이 가서 유리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학원가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일반고의 장점입니다. 화성고, 세마고 앞에는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믿고 보낼 만한 학원이 있나? 결국에 이 친구들도 학원가로 나와야 돼요. 무시에 학원으로 나와야 되는 거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에 갔다가 책을 안 갖고 왔네 선생님 집에 갔다 올게요. 갔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장점이라고 칩니다. 뭐가 뭐 대단하게 더 좋고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지금 구성은 이렇습니다. 북동탄이 먼저 학교가 들어섰고 이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이 조금 더 좋아요. 지금 남동탄 아이들보다는 뽀로로 아이들. 혹시 뽀로로 아세요? 네. 혹시 노래 기억나십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아이들 많아요 이렇게. 내가 커피를. 이 아이들이 이제 내려와요. 위에 중앙, 한백, 여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탈출구가 하나 생겼어요. 탈출구가 하나. 치동이 생겼어요. 520명 받았어요. 한 학년에. 520명.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내려왔어요. 조금 덜 내려오고 여기 이왕 내려오는 거 조금 경쟁이 좀 수월한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현은 뭘 좀 많이 시킨대. 이소라고 서현은 할만한데 근데 이소리 좀 더 가깝네? 그래서 이번에 이소리 올린 거예요. 이소에서 그러니까 북동탄에 있는 중학생들이 이번에 이소로 몇 명이 왔냐면 87명 왔어요. 408명 중에 87명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서현을 봤더니 서현고등학교는 서현중 애들이 22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애들이 여기까지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신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학교가 도쿄 이소리 된 거였어요. 이게 매년 바뀌고. 정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정현 최상위권에서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중위권이 지금 현재 이번 시험 결과는 좀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서영고등학교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최대의 기회다. 시험 범위가 정형고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난이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중상위권 아이들이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이소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남동탄의 고등학교, 세미학교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런 느낌이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신설학교예요. 신설 최소 10년 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그래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정형고 학교 집 상가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다.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근면성실이 기본 자세요. 학교에서 엄청 시켜요. 수행평가도 엄청 시키고 시험 범위도 남북한에서 제일 많고 여기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대학이에요. 시험 범위잖아요.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이거는 영어 수업 수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학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수학 자문을 저희 옆에서 메솔릭 원장님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매 시험 때마다 저희가 의견 교환을 합니다. 영어는 이랬어요, 수학은 이랬어요. 의견 교환을 하고 그래서 수학 쪽으로 자문을 받아봤는데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뭔가 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한국어로 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예 수화 자체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이게 아니고 이게 정형고 2학년 이번 시험 문제인데 이게 한 문제예요. 4.9점짜리 한 문제고 이게 시험 범위로 나온 지문이고요.
이게 시험 문제 해석을 해서 여기서 골라야 돼요. 이런 문제가 한 25문제에서 30문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글을 충분히 빠르게 소화해낼 수 있는 독해력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어 원점수는 40점대 나오죠. 중학교 준비해야 되구나. 이서고등학교는 저는 제일 가장 큰 메리트 8시간 등교 4시간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5시부터 바로 수업 시작. 그래서 저희 학원 수업 끝나면 7시 반. 7시 반 이후에 남는 모든 시간을 자기 스케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게 이제 아주 졸업생이 아직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이서울고 3학년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걸 좀 지켜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역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동탄, 오사, 내무소 시험 본인 적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경쟁 정말 치열해요. 최상위권 정말 치열한데 중상위권 나는 솔직히 1등급 이런 거 관심도 없고 한 3, 4등급 정도는 내가 해볼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한테 충분한 기회예요. 자, 서영고등학교 외부 지역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이 남동탄 3개 학교 중에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현재프나 기타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멘토링, 그 다음에 선생님들 시험 범위 적은 편이고 이절과 비슷한 케이스 중위권들이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받아본 건데 서영고 6개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상을 치고 이러면 좀 더 좋은 자원이 들어가면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성적이 좋을 수도 있겠다. 안타까운 건 현재 좋은 인재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나?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자, 막빠집니다. 이거 고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은근 어렵습니다. 걔들은 그들이 뭐가 듣는 것이 그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영어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단어 다 주었어요. 이거 애들 못 씁니다. 왜냐면 어법적 요소가 엄청납니다. 이거를 적절히 변형해서 이 조건을 다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서술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중학교 때 미리 해두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영어 학습은요. 암기로 시작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단계가 되고 이해하는 단계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선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어는 암기가 안 되면 단어 암기가 됐건 구문 암기가 안 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알아야죠. Not only 버벅소라는 표현은 A뿐만 아니라 B로라는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들도 알아야 돼요. Suspect, perpetrator. Suspect는 용의자, perpetrator는 범인. 다 외워요. 뭐 외워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프리뷰어스를 나오는 친구고요. 저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일 뿐만 아니라 지난 상임 사건의 범인입니다. 암기를 했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건 뭐냐면 선생님 저도 교실에서 축구했는데요. 얘도 축구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도 축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연습을 시켜야 돼요. 이게 영어 학습의 법입니다. 별거 없어요. 해석한 다음에 국어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저희 학번 이제 프로그램인데 딱 입시 영어에 필요한 프로그램만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그냥 이것만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조교 수업 이외에 클리닉 그리고 시내 콘서트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다. 내신 대비 스케줄 고등 영어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다른 학원들은 보통 한 달 전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내신 시험 딱 2주 전에 압축 요약서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선행 과정, 현행 과정 모아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내신 대비 파이널 특강까지 해서 내신 대비 진행을 한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제가 정말 모은다고 진짜 그 어벤져스에서 그 스톰 모으듯이 하나 영입한 선생님 제 커리어고 그리고 저희 동실자 선생님 그리고 제 최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중학생을 가르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고등부만 지금 23년째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고등학교 내신 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공부를 해주시고요. 우리 김한진 선생님 동탄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동탄지역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남자 선생님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자 선생님도 이제 서울대학교 석사 출신이시고요. 영어교육 전공하셨고 그래서 정말 모을 수 있는 최대 가장 강력한 강사진을 구축을 해서 아이들과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장기간 저희 학원에 학생을 보내주고 계시는 어린이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성적을 올려드리고 정말 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좋죠. 그런데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절대 영어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만드는 꾸준히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들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시간인데 제가 그 문자를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적어왔습니다. 라디오 사용 같은 건데요. 과학부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인데 국수관은 재미있어하고 잘하는데 영어는 좋지가 않습니다. 영어가 발목 잡을까봐 걱정인데 학습 방향 지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게요. 공부를 좀 하는 친구 그러니까 국어, 수학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나오는데 특정한 과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고요. 다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다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해낼 수 있을 만큼을 주고 그걸 해내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작업이 성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얘가 떨어진다? 이 친구는 속칭 갈아 넣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는 달랜다면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푸시하는 게 맞아요. 되는 친구도 있어요. 끊임없이 이 친구 이런 친구들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데 특정 과목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그룹핑이에요. 자기보다 실력이 조금 더 우수한 친구들과 계속해서 그룹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친구들과 같이 엮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는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상을 계속해서 푸시해 나가면서 거기에 최적화가 되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아이들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큰 학원들 보면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죠.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최상위반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등급의 레벨로 가면 갈수록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도대체 다 해낼 수가 있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낮은 레벨의 아이들이 해야 될 양은 뭐 단어 한번 볼 때 한 20개만 외워오세요. 숙제 이거 한 3페이지 풀어오세요. 이 정도인데 최상위반 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어는 3자릿수 이상은 조금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의 난이도도 일반 중학생들이 손도 낼 수 없기 힘든 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 높은 교재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수업을 진행합니다. 재밌는 건 그 높은 레벨의 아이들은 그걸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 그냥 특정 과목만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학습 능력이 된다? 밀어 올려야 돼요. 지금 밀어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이었습니다. 사전 질문 받아본 건 이거였고요. 혹시 또 오늘 설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케이스인데 남학생인가요? 네. 남학생. 적극성이 괜찮아요. 적극성이 떨어진다. 그냥 무난하게 앉아있는 스타일 자서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만 가지고 이 아이가 자사고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대신에 그 전에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 아이의 지금 현재 학업 성취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취도를 가지고 경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용한 친구는 뭐 공부 못하고 시끄러운 친구는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조용한데도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사고 가서 내거 공부해가지고 내거 내신 경기 가져가면 됩니다. 나 어차피 뭐저 중학 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세트 강할 거야.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특목 자사고를 선택할 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적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성취도에 올라와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판단하고 논술을 봐요. 예를 들어 학교 시험 400점이야. 근데 수능 모의고사 봐보니까 영어 3등급. 큰일 나. 혹시 특목 자사고를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성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뭐 어느 시기쯤에 어떤 시험으로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이드가 제가 아까 쓴 적합도에 보시면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최소 고2 모의고사 고2도 9월 11월 하반기 9월 11월 1등급 그거 아니면 가서 영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일반고만 해도 시험 범위에 그 모의고사 지문들이 다 들어갑니다. 특목자사고는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원서, 논문, 기사, 아티클이라고 하죠. 잡지에 실리는 그런 글들 이런 글들도 수십 페이지가 포함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소화되지 않는 친구들은 거기서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 가서도 학원 수업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친구. 더군다나 국제고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학교 출신이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성적.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 이게 있는 거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1등급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아까 근데 그 정도 하는 아이가 지원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는 저는 그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경쟁력이 있다는 게 가서도 잘할 거다 그런 의미이실까요? 가서 이건 수업을 소화할 수 있냐 소화할 수 있냐 거기 그 1등급 받으면 거기 가서도 무조건 1등급이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 거기 들어온 친구들은 태반이 다 1등급이거든. 그럼 그 수업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이 막대한 분량의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분량 특목자사고는 향후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내신 경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환경적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정말 뛰어난 친구, 잘하는 친구들 들어가서 갑자기 향수병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막그 무슨 김천, 현대천 막 이런 건 좀 반대해요. 그러면 너무 멀리 막 무슨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게 됐었어요. 예전에 김포외고는 있었어요. 김포외고는 학교 딱 나오면은 반경 한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다 제가 알기로 논과 밭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근데 이제 들어가서 경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환경이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가 이게 첫 번째. 그냥 엄마 아빠랑 편한 집에 살다가
수학이 막 4명, 8명씩 들어가 있는 기숙사 나가서 자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아까 말씀드린 둔감한 멘탈. 괜찮아? 밥 맛있는데? 괜찮은 거 있어.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하고 집사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 지시면 돼요. 그런 친구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잘 하지 않을까요? 또 혹시 네, 그러면 오늘 한 1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분위기에 맨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학원 레벨 테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이제 다녀주시면 좋죠. 좋고 레벨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학생 테스트 그리고 학생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풀었니?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니? 이건 왜 이게 다 3번이니? 점수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어머님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QR코드 촬영해 주시고 하시면 거기 이제 신청하는 날짜, 시간대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고 간단한 생기부 분석이나 이런 거 혹시 네, 알겠습니다. 손 잠깐만 나와 계시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네. 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을 무대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진 보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안 바뀌어요. 전문가가 계속해서 나와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만약에 딱 어떤 정보이건 상관없어. 그런 건 꼭 의대를 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의 전문성 있는 친구들 특별히 많아요. 선생님은 자랑하는 추이네. 그래서 여기서 올해 지금 추세가 뭐야? 올해는 몇 년이네? 올해는 몇 년이네? 계속 좀 올라가고 있네? 좀 떨어지고 있나? 3만 원 같은데 이거 추이를 보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 이름이 국제한 학생이고 국외선 학생. 혹시 희망을